자, 등비수열의 극한에 대해서 시작을 해봅시다요. 등비수열의 극한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일단 말 그대로 등비수열이겠죠. 등비수열을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등비수열은 어떤 수에다가 계속해서 같은 수를 곱해가는 거죠. 같은 수를. 그걸 우린 공비라 그러죠. 계속 공비를 곱해가는 수열이다. 예를 들면은 1, 그 다음에 2, 그 다음에 2의 제곱, 2의 세제곱, 2의 4제곱 이런 식으로 가는 수열을 우리는 등비수열이라 한다. 그죠? 이 등비수열이 끝없이 계속 가면 마침내 어디에 또 바라보게 될까? 그리고 바라보는 녀석이 상수라서 우리는 수렴할 수 있을까? 아니면 발산할까? 이런 거를 우리가 공부하려고 그러는 거야. 다시 한 번 더요. 자, 등비수열. 등비수열은 어떤 수에다가 곱해가는 거야. 그래서 일정한 수를 곱해가는 거를 그러고 이렇게 우리가 나열을 해보면은 2고 그 다음에 6제곱, 그 다음에 18, 그 다음에 54 되잖아요. 54 이런 식으로 가는 수열. 자, 등비수열 일반항 어떻게 쓰지? 등비수열 일반항 첫 항 곱하기 그렇지? 공비에다가 n-1제곱제 요렇게 쓰는 거. 자,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자, 등비수열이라는 녀석이 도대체 어떤 녀석을 가지고 있느냐면 등비수열은 지수 자리에 변수가 있는 거야. 지수 자리에 변수. 다른 거 생각할 필요 없어요. 지수 자리에 변수. 지수 자리에 변수가 있으면 등비수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지. 잘 보시고요. 리미트 n은 무한대로 가는데, 자, n이 변수잖아. n이 변수인데 여기 2 곱하기 4에 2n-1제곱일 때 이것도 마찬가지 n이 지수 자리에 있는데 변수가 있으니까 얘도 등비수열인 거야.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항과 공식하고 똑같다 똑같지 않다 그럼 비교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등비수열입니다. 하나 더 해볼까요? 리미트 n은 1부터 무한대로 갈 때 아까 3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에 n 마이너스 n제곱 할까요? 마이너스 n제곱 마이너스 n 플러스 1제곱 합시다. 이렇게 돼 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녀석이 지금 지수 자리에 변수 n이 들어가 있으니까 얘도 등비수열이다 이렇게 바라보셔야 돼요. 여기까지 아시겠죠? 자, 등비수열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부터 얘기했습니다. 자, 등비수열이 무엇이고 등비수열의 극한이 무엇인지 정도는 미리 알고 있죠. 자, 첫 번째 여러분이 가르쳐야 될 거 등비수열을 다시 한번 끄집어내야 돼요. 잘 안 되는 사람은 강의를 찾아보셔도 되고요. 아니면 인터넷에 검색을 해도 충분히 나오니까 꼭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등비수열의 극한이라는 녀석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라는 게 두 번째 시작이죠. 자, 그리고 이 등비수열의 극한에서 바라보는 목표가 어떻게 되는지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를 체크하셔야 돼요. 곱셈에서 일의 성질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어야 되고 알고 있어야 되고요. 등비수열의 수렴 조건을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등비수열에서 무시의 법칙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걸 우리가 설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총 주제가 세 가지인데 그 세 가지에 대한 디테일한 개념은 여러분이 이제 스스로 정리하길 바랍니다. 내가 다 쓰지 않고 여러분이 스스로 정리해서 등비수열이 무엇인지 등비수열의 극한이 무엇인지 식으로 설명했고 그 녀석을 해결하기 위해서 바라보는 목표를 알기 위해서 하나, 둘, 셋, 세 가지에 대해서 공부하시는 겁니다. 시작해 볼게요. 이걸 설명하셔야 돼요, 분명히. 자, 첫 번째. 곱셈에서 1의 특징에 대해서 생각해 보죠. 자, 일부러 이제 여기 질문을 다 빼놨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다시 한번 복습하면서 스스로 재복습할 수 있게 만들어 놓기 위해서 핸드폰에 있는 모든 키패드, 핸드폰 있잖아요, 핸드폰. 이제 여러분 핸드폰 다 있다, 그죠? 핸드폰에 있는 모든 키패드, 여기 1, 2, 3, 4, 쭉쭉쭉 적혀있죠. 밑에도 좀 더 있지. 이런 키패드에 있는 숫자만 다 곱한다 그랬어. 여기 숫자를 다 곱하면 어떻게 될까요? 얼마일까? 다 곱하면. 그렇지. 다 곱하면 0이 되겠죠? 왜냐면 0에다가 1을 곱하고 2를 곱하고 3을 곱하고 4를 곱하고 0에다가 어떤 수를 곱하더라도 0에다가 x를 곱해도 0에다가 10의 10제곱을 곱해도 결과는 모두 0이 될 거니까 0이 들어가는 순간 이미 0인 거죠. 이해되시겠나요? 자, 키패드에 있는 모든 수를 곱하면 0입니다. 자, 근데 우리는 오늘 목표가 뭐냐면 핸드폰에 있는 모든 키패드가 아니라 숫자 1에 대한 특징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것도 무슨 셈에서? 곱셈에서. 그지? 곱셈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 자, 1을
1을 10번 곱한대. 1을 10번 곱하면 1 곱하기 10이라 생각하시면 안 돼. 1을 10번 곱한다 그랬으니까 1의 10제곱인 거죠. 1의 10제곱. 얘는 1 곱하기 1 곱하기 1 곱하기 점점점점 1을 곱하는 거고 당연히 얼마가 되겠습니까? 당연히 1이 되겠죠. 그럼 1의 100제곱은요? 1의 100제곱은 당연히 또 1이 되겠죠. 1의 1000제곱. 1의 만제곱은요? 1의 100만제곱은 얼마일까요? 그렇죠? 당연히 1이 되겠죠.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죠. 그런데 이건 어떻게 될까요? 1의 무한대 제곱이야. 1을 계속 곱한대. 1을 계속 곱한대. 1을 무한히 곱하면 1을 계속 곱하면 얼마 될까? 그래도 1이겠죠? 그죠? 그래도 1이겠죠. 1을 계속 곱한다고 무슨 큰일 나겠어? 아,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1이라는 녀석. 1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을까? 곱셈에서. 1은 곱셈에서 어떤 특징? 1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1에서 곱셈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1은 곱하나 만하다. 맞나요? 1은 곱하나 만하다. 1은 곱해도 변화가 없다. 뭐 이렇게 여러분 마음대로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중학교 1학년 때 이런 개념을 썼지. 1 곱하기 x 할 때 곱셈을 생략하라 그러면 1x가 아니라 1은 생략하고 x야. 왜? 1은 곱하나 마나인 수니까 1은 변화오지 않는 수니까 굳이 표현하지 않기로 한 거죠. 그래서 1은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됐나? 여기까지. 자, 여러분이 스스로 정리할 수 있어야 되나? 자, 그러면 1은 몇 번 곱해도 1이다. 그지? 1은 몇 번 곱해도 1이라는 걸 우리가 이렇게 정리해보자. 그러면 우리가 이걸 극한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 1의 무한대 제곱이 그죠? 1의 n제곱이다. 자, n제곱 잘 보시죠. n제곱 긴장해야지. n제곱 노란 걸 할까요? 초록을 합시다. 1의 n제곱. 자, 지수에 n이 변수가 있는데 여기 짠 뭐지? 변수가 지수에 있어요. 얘는 지금 무슨 수열이야? 등비수열인 거죠. 자, 등비수열이니까 이 녀석 무한대로 계속하면 어디로 가겠어? 그렇지, 1로 가겠지. 자, 그 다음에 여기 a 곱하기 1의 n제곱. 이거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자, a 곱하기 1의 n제곱. a는 그냥 상수고 자, 변수 n인데 다시 얘기하지만 n이 지수에 있으니까 얘는 등비수열이야 이렇게 봐야 돼.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이랑 똑같지 않다. 등비수열 공식이랑 안 맞는데요. 그런 거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얘를 지금 공비가 1인 건 아시겠죠? 자, 여기서 또 한번 얘기해 볼게요. 공비가 1인지 잘 모르겠다는 사람은 지수에 분명히 자, 첫 번째 지수에 변수가 있어. 지수에 n이라는 변수가 있어. 그지? 그럼 당연히 무슨 수열이다? 등비수열이야. 그럼 등비수열에서 가장 중요한 건 누구를 찾아내는 거냐면 공비를 알아내야 되는데 그럼 공비를 어떻게 찾아낼 것이냐? 공비는 n에다가 1 넣고 n에다가 2 넣으시면 돼요. 헷갈리면 바로 못하면 n에다 1 넣으면 얼마 나오지? a가 나오죠. n에다가 2 집어넣으면 a 곱하기 1의 2제곱이니까 a가 나오지. 그죠?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가려면 얼마를 곱했을까? 에이? 얼마 곱했어요? a 1 곱했지. 그지? a 곱하기 1이 1, a니까 1은 곱하라 만하니까. 그지? 아, 이렇게 해서 공비를 구하려면은 n에다 1 넣고 n에 2 넣고 그냥 직접 확인해 보시면 돼요. 여기까지 되시겠나요? 그럼 다시 여기 지금 분명히 n이 변수인데 n이라는 녀석이 지수에 있습니다. 얘는 등비수열이에요. 그럼 이게 무한히 가면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생각을 하세요. 내가 듣지 말고 스톱하고 생각하신 다음에 들으셔야 돼요. 이제 항상 그렇게 하고 있을 거라 믿고 빨리 가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너는 어차피 1로 가잖아. 그래서 1이 무한대 곱해도. 그리고 얘는 어디에 가요? 항상 A에 가죠. 우리 배웠잖아. 너 수렴하면 수렴하는 것끼리는 지지고 볶아도 되니까 얘는 A에 가겠지. 이해되시겠나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목표는 뭐냐면 1은 그렇다 그래요. 1은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 1이 아닌 수를 곱하면 어떻게 될까요? 1이 아닌 수를 계속 곱하면은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이게 지금 시작인 거야. 1을 아닌 수를 계속 곱하면 어떻게 될까? 자, 보자. 오늘 이제 두 번째 목표죠. 1이 아닌 수를 계속 곱하면
한번 생각을 해봐. 1이 아닌 수 아무거나 떠올려봐. 계속 곱해봐요. 뭐 지금 대부분 다 숫자를 어떤 수를 생각했냐면 어마어마하게 큰 수를 생각했을 거야. 뭐 3이나 2나 뭐 이런 걸 생각했을 건데 얘를 무한대에 제곱하면 어떻게 돼요? 뭐 한없이 커지겠지. 그지? 응. 근데 지금 여기 보면 내가 1은 곱해도 변화가 없다 그랬으니까 다른 수를 곱하면 크거나 작거나 한다 그랬어요. 선생님 큰 거는 마이너스 2에다가 무한대 제곱을 하면 얘는 이 녀석이 짝수일 때는 얘가 양수니까 무한대로 갈 거고요. 이 녀석이 뭐 홀수라면 이 녀석이 음수니까 홀수의 무한대라면은 이 녀석은 음수니까 마이너스 무한대. 자, 마이너스 무한대는 계속해서 작아지는 수죠. 계속 왼쪽으로 가는 수니까 마이너스라는 녀석이 왼쪽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한없이 빚이 많고 얘는 돈이 많다 생각하시면 돼. 플러스 무한대는 엄청나게 큰 수, 돈이 많은 거고 마이너스 무한대는 어마어마하게 작은 수,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빚이 많은 사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근데 내가 여기서 작다라는 의미가 뭐냐면 크다 작다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좀 다르게 접근한 거거든요.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합시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여기 접근 방법 중요한 거예요. 내가 왜 1을 가르쳤냐 이거지. 1은 곱하도 변화가 없어. 곱하나 마하나인 수예요. 1은. 그러면 1이 아닌 수를 곱하면 뭔가 변화가 있다는 소리다. 그지? 그죠? 뭔가 변화가 있다는 소리야. 뭔가 변화가 있다는 거는 그 수가 1이 아닌 쪽으로 간다는 거고요. 절대 1이 아닌 수를 곱해서 1이 될 수가 없겠죠. 그러면 어디로 갈까요? 이게 좀 시작된 거야. 어디로 갈까요? 이렇게 시작된 거야. 계속 곱하면 어디로 갈까요? 뭐야? 극한이죠. 1이 아닌 수를 1이 아닌 어떤 수가 있어. 1이 아닌 어떤 수. 그래서 그걸 계속 곱하면 도대체 어디로 향하나요? 1이 아닌 어떤 수를 A라 할까요? R이라 합시다. R이라 합시다. 이건 1이 아닙니다. 1이 아닌 어떤 수를 계속 곱하면 걔가 어디로 갈까요? 이렇게 물어본 거야. 얘가 어디로 갈까요? 지금 이 생각을 해보자는 거야. 자,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여기서 잘 들어야 돼. 이제 진지하게. 자, 첫 번째 생각. 자, 1은 어차피 계속 곱하면 1 가는 건 알고 있었어. 그러면 1과 비슷한 녀석 뭐 있을까요? 첫 번째. 네. 여기 있는 마이너스 1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마이너스 1. 자, 마이너스 1은 어떻게 될까? 마이너스 1의 무한대 제곱은 쪼개지겠죠. 이 무한대 녀석이 짝수냐, 무한대 녀석이 홀수냐. 맞나요? 짝수면은 당연히 어디로 가겠어? 1에 가겠지.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홀수면 마이너스 1이 될 거야. 알고 계시잖아요. 그지? 마이너스 1의 무한대 제곱을 쓰면 첫 번째는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뭐 진동이라고 학교에서도 배웠다. 이런 녀석이야.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1은 계속해서 무한대를 곱하면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예측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자, 그러면은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될 게 뭘까요? 그 다음에 1도 아니고 마이너스 1도 아닌 수죠. 이제 1도 아니고 마이너스 1도 아닌 수 뭐 있을까? 1도 아니고 마이너스 1도 아닌 수. 첫 번째, 1보다 큰 쪽을 한번 볼게요. 1보다 큰 쪽. 자, 1보다 큰 쪽. 자, 1보다 큰 쪽에 있는 어떤 수를 데려와 봅시다. 뭐 예를 들어서 한 3 정도를 데려와 볼까요? 자, 1은 곱하나 마하나다. 그래서 어떤 수에다 1을 곱하면 변화가 없어요. 그러면 어떤 수, 여러분이 생각하는 어떤 수에다가 3을 곱했어. 그리고 그 어떤 수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물론 이건 양수라고 생각할게. 그러면 어느 녀석이 더 클까? 3x가 클까? x가 클까? 물론 x는 양수라고 그랬습니다. 이 어떤 수는 양수인데 양수에다 3을 곱했어요. 그리고 어떤 양수가 그대로 있어요. 당연히 3x가 더 크겠죠. 그러면 어떤 수에다가 3의 제곱을 곱했어요. 당연히 커지겠죠. 무슨 말인지 되십니까? 자, 생각. 내가 지금 뭘 풀어나가는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1보다 큰 수를 1보다 큰 수의 특징은 크기를 크게 만들죠. 덩어리가. 여기에다가 3배 하면 덩어리가 커지고 여기에서 다시 3배 하면 이렇게 커지고
다시 세배하면 이렇게 커지고 있어. 맞나요? 덩어리가 커지고 있어. 맞지? 덩어리가 커지고 있으니까 우리는 지금 이렇게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1보다 큰 수, 뭐 2의 제곱, 2의 세제곱 이렇게 무한히 곱해 가면 2의 무한대 제곱이 되면 얘는 당연히 어떻게? 무한대가 될 거야. 그지? 덩어리가 크게 만들어질 거니까 계속 커지니까. 1은 변화하지 않으니까 곱하면 1은 변화하지 않아? 그럼 1보다 큰 수를 곱하면 당연히 변화하는데 어떤 변화가 있겠냐? 커지고 있냐? 자, 이번에는 이쪽을 볼까요? 자,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수를 생각해 볼게요.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수야. 그지? 왼쪽에 있으니까 작은 수.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수, 뭐,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3 정도로 생각합니다. 마이너스 3. 자, 이건 좀 재밌어요. 잘 생각해야 돼. 자, 어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엔 양수란 말도 안 해줄게요. 어떤 수가 있어요. 좋아요. 이번엔 양수 합시다. 양수에다가 마이너스 3을 계속 곱해갈 거야. 계속 곱해갈 거야. 뭐 양수 하나 불러볼까요? 이해해볼까요? 자, 첫 항이 있는데 거기다 마이너스 3을 곱했어. 마이너스 6. 다시 마이너스 3을 곱했어. 그렇게 되겠지? 마이너스 54. 다음은 플러스 얼마가 되겠지? 그다음 마이너스 얼마가 되겠지? 그다음 플러스 얼마가 되겠지? 이해되세요? 아,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수라는 마이너스 1은 특징이 그거였네요. 부호만 바꾸는 거였어요. 그죠? 1은 아무것도 안 바뀌고 너는 부호가 바뀌고 그럼 1보다 큰 수 또는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수들은 덩어리를 크게 만들어. 덩치를 크게 만들어. 물론 뭐를 바뀔 수 있고 부호는 바뀔 수 있어요. 여기까지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수에 대한 감각을 먼저 길러야 됩니다. 이거는 목표가 수의 감각 공부하는 거지 절대로 무슨 공식 외우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등비수열의 극한. 자, 다시 한번 1이 아닌 수를 계속 곱해간다. 그러면 먼저 1에 대해서 공부를 생각해보지. 1은 곱해도 변화가 없어요. 자, 얘는 1을 어떤 수에다가 1을 곱했어. 그리고 어떤 수에다가 1을 또 곱했어. 1을 계속 곱해도 거기다 1을 계속 곱해도 변화가 없어요. 그죠? 맞죠? 자, 그래서 써볼게. 밑에다가 첫 번째 우리가 알고 있는 걸 써보자. 자, 첫 번째 1은 변화가 없어. 그지?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썼다. 앞에서 리미트 a 곱하기 1의 n제곱은 어디를 가까이 한다? 첫 항에 가까이 간다. 첫 항에 계속 a라는 녀석이 있는데 a에다가 1을 계속 곱해도 변화가 없으니까 a가 되겠지. 자, 그 다음 뭐였죠? 기억나십니까? 네. 이번에는 마이너스 1을 한번 해보자 그랬습니다. 마이너스 1을 해보자. 자, 여기 마이너스 1이 있어요. 마이너스 1의 녀석은 어떤 특징이지? 변화가 있어. 그죠? 변화가 있어. 얘가 변화가 없죠. 변화가 있는데 얘는 뭐가 바뀐다고? 부호만 변화해. 부호만 변화해요. 부호가 왔다 갔다 해.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생각할 수 있다면 리미트 n은 무한대로 갈 때 a 곱하기 마이너스 1의 n제곱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 녀석은 a가 될 수도 있고 부호가 바뀐 마이너스 a가 될 수도 있죠. 왔다 갔다 계속 부호만 바뀔 거니까. 여기까지? 자, 그렇다면 이 녀석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 녀석들 1보다 큰 수, 그지? 또는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수, 이 녀석들은 어떻게 되지? 이 녀석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녀석들, 이 두 녀석을 한꺼번에 봅시다. 이 두 녀석들은 한꺼번에 보시면 덩어리를 크게 만들어주죠. 덩치를 크게 만들어줍니다. 그죠? 덩치를 곱하면은 덩어리가 커져요. 부호는 바뀔 수도 있죠. 음수가 있으니까. 그럼 리미트 여기다가 a 곱하기 2의 n제곱도 있고 리미트 a는 첫 항입니다. a 곱하기 마이너스 3의 n제곱이 있다면 얘는 어디로 가까이 갈까요? 얘는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어쩌면 덩어리는 엄청나게 커질 겁니다. 얘도 마찬가지.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겠지만 그 녀석에다가 3배를 하면서 부호를 바꿀 거니까 덩어리가 분명히 커질 거야. 그러니까 무한대도 될 수 있고 마이너스 무한대도 될 수 있고 무한대도 될 수 있고 마이너스 무한대가 될 수도 있겠죠. 어쨌든 얘는 바라보는 목표가 발산한다는 게 중요한 거지. 너도 발산이에요. 그죠?
지금 얘는 수렴하죠. 얘는 수렴하죠. 자, 그러면 제일 궁금한 게 뭐예요, 지금? 우리 생각에. 그렇지. 얘지, 얘. 얘죠. 도대체 얘는 어떻게 될까? 얘는 어떻게 될까? 얘들은. 1보다는 작고 마이너스 1보다 큰 수 얘들은 도대체 어떻게 될까? 이게 지금 우리가 궁금한 거 아니겠어? 되겠나요? 그럼 얘들 어떻게 되는지 생각을 한번 해보면 되죠. 그죠? 별로 어려운 거 아니야. 절대 쫄 필요 없어요. 한번 해보면 되지. 자, 아무 수나 데려와 봅시다. 이번에 이쪽 음수부터 데려볼까요? 마이너스 2분의 1 한번 데려볼까? 자, 마이너스 2분의 1이 있어요. 자, 어떤 수가 있어? 어떤 수 힘드니까 3 정도 한번 할까요? 3. 자, 3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1을 곱하면은 어떻게 되지?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죠. 다시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면은 4분의 3이 될 겁니다. 다시 곱하면 마이너스 8분의 3이 되죠? 다시 곱하면 16분의 3이 되고, 못 따라오면은 쓴 다음에 천천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32분의 3이 되고, 이런 식으로 계속 가겠네. 이런 식으로 계속 가면 가만히 보세요. 누구는 계속 커지고 있지? 분모는 계속 커지고 있지. 그럼 계속 가면 이렇게 쓰면 안 될까? 마이너스 2의 무한대 제곱분의 3 아닐까요? 계속 가면 2의 거듭 제곱을 계속 하는 거니까. 계속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분모가 엄청나게 커지는 거죠. 이미 알고 있으니까 2의 무한대 제곱은. 그럼 분모가 엄청나게 커지니까 마이너스 무한대분의 3입니다. 답은 0이 되겠네요. 맞나요? 자, 다시 생각해 봅시다. 알겠지? 다 생각했는데. 알겠지?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설명해 보십시오. 다시. 그리고 넘어가야 돼. 자, 공비의 절대값이라 적혀 있어요. 공비의 절대값. 자, 공비의 절대값. 절대값이 뭔지 아실 건데, 그래도 불안하니까 한번 해 보십시다. 절대값. 절대값이라는 녀석은 수직선에서, 그죠? 수직선에서 떨어진 거리인데, 떨어진 거리가 1보다 작아야 돼. 1보다 작다는 거는 어디를 말하는 거야? 어디. 그렇지. 여기랑 여기를 말하는 거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는 이런 수들.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는 이런 수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녀석들이 지금 요걸 표현한 거예요. 공비가 절대값이 1보다 작을 때 이렇게 되면 걔를 계속 곱하면 0이 된다. 자, 얘는 얼마가 된다? 그래서 얘는 얼마가 된다고? 얘는 3이 되겠죠. 그죠? 마찬가지 얘는 계속 곱하면 이거 뭐야? 절대값이 뭐야? 공비가 이건데 마이너스 5분의 2인데 얼마가 되겠어요? 1보다 작죠? 절대값이. 그럼 얘는 계속 곱하면 얘는 점점 작아지니까 결국에는 4가 되는 거죠. 이제 1은 곱하나 마나인 수고 마이너스 2는 부호만 바뀌는 수요. 그 다음에 1보다 큰 수나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수, 즉 절대값이 1보다 큰 수는 계속 덩어리를 크게 만드는 수고, 그러면 요 사이에 있는 수, 1과 마이너스 1의 사이에 있는 수는 점점 수를 쪼개고 있는 거야. 쪼개고 있는 거. 사실은 곱한다는 게 아니라 나누고 있는 거죠. 2분의 1을 곱한다는 말은 2로 나눈다는 소리고, 3분의 1을 곱한다는 소리는 3으로 나눈다는 소리니까 덩어리가 계속 쪼개지는 거야. 어떤 짝대기가 있는데 걔를 반띵하고 남은 반띵을 또 반띵하고 반띵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니까. 이 녀석이 그렇지. 됐나요? 자, 마찬가지. 절대값이야. 그냥 보시면 안 돼요. 공비가 아니라 공비의 절대값이 1보다 크다. 그렇게 되면은 무한대나 마이너스 무한대. 자, 얘가 한없이 계속 커지니까 2를 곱했으니까 얘는 플러스 무한대가 될 거고. 얘는 한없이 왔다 갔다 하겠네. 그지? 얘는 마이너스부터 했으니까. 엄청나게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는데 4를 곱했으니까 플러스 무한대도 있고 마이너스 무한대도 되죠. 이해되시겠죠? 여기까지 금방금방 갈 수 있습니다. 그지?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녀석입니다. 등비수열의 극한의 수렴 조건이라는 건데, 이 녀석을 이제 우리가 쪼개서 하나씩 할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일단. 자, 이제 두 번째. 오늘 끝나는 줄 알았죠? 등비수열의 극한의 수렴 조건을 하십니다. 네. 등비수열은 차탕 A와 공비로 되어 있는 수열이다. 그죠? 곱해가는 수열 이미 알고 있는 거고요. 예를 들어 보시면 나와 있는데 다들 알고 계시는 얘기라서 특별히 얘기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등비수열의 녀석에 변수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지? 뭐도 변할 수 있고, 그지? 첫항이라는 값이 바뀔 수 있어. 왜 안 나옵니까? 첫항이라는 값이 바뀔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공비라는 녀석이 바뀔 수 있는데, 이미 우리는 공비에 대해서는 충분히 생각한 것 같아요. 그죠? 왜냐면, 공비가 1이라면 곱하나 만하고요. 공비가 마이너스 1이면 부호가 왔다 갔다 해서 바뀔 것이고, 그래서 어디로 갈지 모르겠지? 그 다음에 공비의 절대값이 만약에 1보다 크면 덩치가 커질 것이고, 공비의 절대값이 1보다 작으면 점점 그 수를 쪼개서 점점점 어디로 가까이 간다? 0으로 가까이 간다. 이렇게 된 거지. 자, 그러면 우리가 등비수열이 수렴하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바라보는 목표가 오직 하나의 상수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 자, 됐나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첫 항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좀 해보려는 겁니다. 내용이.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봅시다. 첫 항 조건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보죠. 자, 어떤 수가 하나 있어요. 어떤 수가. 여기 어떤 수가 하나 있는데, 여기다가 여러분이 수를 곱해갈 거예요. 뭐 3을 곱할 수도 있고 2를 곱할 수도 있고 마이너스 1을 곱해갈 수 있어요. 뭐 3분의 1도 곱할 수 있고요. 마이너스 2분의 1도 곱할 수 있겠죠. 어쨌든 분명히 이게 첫 항이라는 녀석이고, 첫 항이 미지수인데 거기다가 계속해서 같은 수를 곱해갑니다. 뭐 a를 할까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네모 곱하기 a 제곱이 될 거고, 그 다음에 네모 곱하기 a 세제곱이 될 거고. 근데 이렇게 계속해서 a를 한없이 계속 곱했을 때 그 결과가 뭔가 예측이 가능할 때가 얼마일까요? 첫 항이 얼마일까요? 라고 물어본 거예요. 첫 항이 얼마이면 될까요? 첫 항? 수렴 조건 얼마일까요? 어떤 수의 곱은 항상 변화가 없을까요? 어떤 수에다가 뭘 곱했을 때 그 수가 변화가 없답니다. 그 수가 얼마일까요? 네, 그 수는 여기 적혀 있네요. 그죠? 0입니다. 0. 0. 맞나요? 네. 아까 우리 핸드폰에 있는 모든 키패드의 곱이 0이라 그랬지? 0이 있으면 0에다가 어떤 수를 곱하든지 간에 계속 곱해가도 그 결과는 항상 0이 될 것이다. 그래서 첫 항이 항상 0이라는 조건이 하나 있다라는 거. 자, 여기서부터 빨리 가니까 금방 끝납니다. 자, 공비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공비는 첫 항에다가 곱해가는 수다. 그지? 곱해가는 수. 첫 항이 0이 아니라 생각합시다. 어떤 첫 항 하나 A가 있다 칩시다. A가. 근데 여기 곱해가는 수가 있어요. 자, A에다가 뭐 얼마를 곱한데 그걸 우리 편에서 R이라 그럴 건데, 그 R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는 거야. 이 R이 만약에 이제 쪼갤 수 있겠지. 이제 우리는 생각이 있으니까. 이 녀석이 뭐가 되면 1이라면, 이 녀석이 마이너스 1이라면, 이 녀석이 절대값이 1보다 크다면, 절대값이 1보다 작다면, 1이 되면은 계속 곱해봤자 변화가 없으니까 A, 첫 항이 나오겠죠? 그 다음, 너는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 마이너스 A도 되고 A도 되고. 그러니까 얘는 알 수가 없다. 그죠? 수렴할 수 없겠다. 그죠? 그 다음에 절대값이 1보다 크면 덩어리가 계속 커지겠지? 한 번은 A였다가, 한 단은 뭐 2A였다가, 그 다음에 뭐 4A였다가, 그 다음 8A였다가, 계속 커지면 엄청나게 덩어리가 커지겠다. 그죠? 알 수가 없겠네. 그래서 무한대가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이놈. 공비가 1보다 작아요. 1은 곱하나 만화한 수니까 1보다 작은 수를 곱하면 어떻게 될까? 라고 물으는 건데, 500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봐요. 500. 500에다가 2분의 1을 곱한다는 건, 자,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여기서. 다시 한번 더 할 거야. 자, 여기가 0이라고 해볼게요. 여기가 0이야. 여기가 500이라고 하죠. 수직선에서. 자, 500에다가 2분의 1을 곱하면 절반만큼 될 거 아니야. 여기가 250이겠지? 다시 2분의 1을 곱하면 절반이 되겠죠. 다시 2분의 1을 곱하면 절반이 되고, 다시 2분의 1을 곱하면 절반이 되고, 다시 2분의 1을 곱하면 절반이 되고, 절반이 되고, 절반이 되고, 절반이 되고, 그걸 계속하면 어디에 가까이 갑니까? 그렇죠. 너는 계속하면 0에 가까이 가겠네요. 됐나요? 됐네요. 별거 없네. 이거 별로 어려운 거 없어, 그지? 자, 오늘 금방 끝나는 거야. 자, 한번 정리나 할까? 자, 정리 한번 해볼까요? 극한의 수렴 조건. 그냥 너무 빨리 간 것 같아서 한번 정리하고 넘어갑시다. 자, 극한의 수렴 조건 중에서 첫 항 조건이 있는데, 첫 항이 얼마이면 0이면 그 수열의 극한은 얼마에 수렴한다? 리미트 AN 등비수열은, 리미트 등비수열은 뭐에 수렴한다? 0에 수렴한다. 자기가 만들어내야 됩니다. 암기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공비가 얼마이면 1이면 리미트 등비수열에서 공비가 1이면 그 수열은 어디에 수렴할까요? 1에 수렴하는 게 아니라 첫 항에 수렴하겠죠. 자, 무슨 말인지 고민해보세요. 첫 항에 수렴한다.
자, 그 다음에 공비가 절대값이 1보다 작으면 리미트 등비 수열은 계속해서 그 수를 쪼개가니까 결국에는 언젠가 0의 수열이 난다. 그래서 난 요거를 보통 책에서는 하나로 묶어 놓는데 이걸 따로따로 기억해 두시는 게 좋아요. 세 가지가 있다. 등비 수열의 극한의 수렴 조건은 첫항 조건과 공비 조건이 있다가 아니라 첫항 조건과 공비가 1일 조건과 공비가 1보다 절대값이 1보다 작을 조건이 있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좋겠다. 이제 마지막 3번 등비 수열과 무한대분의 무한대의 해석. 쉬워요. 무한대. 자, 등비 수열이 무한대로 갈 수도 있었나? 있었어. 그죠? 어떨 때? 절대값이 공비의 절대값이 1보다 클 때 공비가 2거나 공비가 3이거나 그 다음에 공비가 마이너스 4거나 공비가 마이너스 5거나 이런 녀석들을 우리는 이걸 보고 이 녀석은 무한대나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이지. 맞죠? 자, 그럼 첫항이 2인 녀석과 이렇게 생각해보면 공비는 바뀌고 그러면 무한대로 간다는 거 이미 알고 있다. 그지? 그래서 공비가 어떨 때 무한대나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 이미 얘기했던 거죠.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거 답할 수 있어야 돼요. 보면서.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충분히 자, 좋아요. 이제 거의 다 끝났잖아. 그지? 그러면 속도차에 대해서 또 알고 있죠. 우리 속도차. 이게 좀 중요한 거죠. 계속 기억해 두셔야 되는 거예요. 무한대나 속도차가 있다. 자, 그럼 등비수열도 속도차가 존재할까? 이게 시작이죠. 등비수열도 속도차가 존재해야 무한대분의 무한대의 해석의 가장 중요한 해석 뭐지? 그렇지. 무시의 법칙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겠죠. 다시. 자, 마지막 세 번째 주제는 뭐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에 대해서 존재할 수 있냐 이거야. 등비수열을 가지고. 그럴 수 있더라. 어떻게 존재한다? 공비가 절대값이 1보다 클 때는 무한대나 또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무한대라는 녀석은 속도차가 존재해서 우리는 분명히 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을 무시의 법칙을 이용했습니다. 최고창 계수, 최고창을 기준으로 먼저 문제를 푼다 그랬지? 근데 과연 등비수열에서도 속도차가 존재하고 그러면 무엇을 기준으로 속도차를 판단해야 될까? 이걸 공부하시는 거예요. 자, 다 끝나갑니다. 이제 금방 끝나요. 자, 공비의 절대값과 속도차입니다. 계속 공비가 아니라 절대값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십시오. 공비의 절대값 여기 보이시죠? 짝대기 2개의 절대값. 공비의 절대값과 속도차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죠. 자, 첫 번째는 공비가 2고요. 두 번째는 공비가 3이라는 거 보이실 겁니다. 자, n에다가 1 집어넣으면 2가 나오고 3이 나올 거예요. 색깔이 좀 그러니까 방으로 바꿀게요. 공비가 2일 땐 첫 항이 2고 그 다음에 3이고 그 다음에는 4고 그 다음에 9입니다. 그지? 자, 1일 때 n이 1이다. 여기 있는 거지? n이 1일 때 하나는 1이고 하나는 2야. 좀 그림은 거짓말이지만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간격이 얼마 안 차이 난다고 합시다. 자, 그 다음에는 2를 집어넣었어요. 2를 집어넣으니까 하나는 4고 하나는 9가 된다네. 그 다음에 3을 집어넣고 중간에 10을 집어넣네. 생략하고 10을 집어넣으면 얘는 2의 10제곱이 되고요. 얘는 3의 10제곱이 되겠죠. 자, 2의 10제곱이 여기 있을 때 3의 10제곱은 여기 있네. 조금 많이 벌어졌다. 그지? 그래도 아직까지는 보이긴 보일 것 같아. 일단 100을 집어넣었어요. 100을. 그러니까 3의 100제곱이 여기 있겠지? 2의 100제곱 미안합니다. 2의 100제곱 여기 있겠죠? 그럼 3의 100제곱 어디 있을까요? 자, 이게 막 뚫고 올라가고 있으면 저 멀리 가지 않을까요? 상상도 없을 만큼 안 보이지 않을까?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근데 그게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갑니다. 무한대로 갑니다. 그러면 2의 무한대 제곱이랑 3의 무한대 제곱에서 어느 게 더 훨씬 무한대로 빨리 가까이지? 얘가 훨씬 더 빨리 가죠. 그죠? 누구를 기준으로 보겠다고? 공비가 큰 거. 그죠? 공비가 큰 걸 가지고. 물론 1보다 커야 됩니다. 무한대로 가는 것만 생각해야 돼. 또 쓸데없이 또 공비가 하나는 2분의 1이고 하나는 마이너스 3분의 1인데 무시의 법칙을 써야 되니까 너가 작으니까 지우고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얘는 어차피 0으로 가까이 갑니다. 공비가 1보다 작으면요. 절대값이 1보다 작으면. 됐나요? 그러면 얘를 한번 비교해보자. 똑같이 무한대로 가긴 가. 그지? 똑같이 무한대로 가는데 얘가 지금 변수가 n인데 각각 n이 지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등비수열이야. 공비가 얼마냐 그랬더니 2인지 보이고 얘는 공비가 3인지 보이십니다. 그지? 이 정도는 보이겠죠? 집어넣으면 하나는 2고 하나는 4니까. 그지? 그러면 얘는 계속 가면 어디로 가지? 무한대로 가고. 얘도 똑같이 무한대로 가네.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네 선생님.
그렇지.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인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거야. 근데 얘는 훨씬 더 빨리 도착하잖아요. 훨씬 더 빨리 도착하잖아. 얘가 훨씬 더 빨리 도착해. 얘가 천천히 가고. 그러니까 얘가 무한대일 때 위에 거는 있으나 마나 존재죠. 결국 얼마에? 0에 수렴할 거야. 반대로 본다면 위에 녀석이 훨씬 더 빨리 도착하는데 밑에는 있으나 마나니까 결국 얘는 무한대로 도착하지 않겠냐? 이렇게 된 겁니다. 자, 이번에는 마이너스끼리 하면 뭐야? 음수.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절대값이 1보다 큰 것 중에서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수를 생각해 볼게요. 자, 얘는 계산을 하면 한 번은 마이너스 3, 한 번은 9, 한 번은 마이너스 27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3의 10제곱은 3의 10제곱과 같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의 11제곱 뭐 이렇게 계속 갈 겁니다.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16, 그 다음에 마이너스 64 이렇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는 얘는 4의 10제곱이 되고 마이너스 4의 11제곱 이런 식으로 계속 가고 있을 거예요. 네, 자 보시죠. 35제곱이에요. 35제곱이면 마이너스 3의 35제곱이랑 마이너스 4의 35제곱 갖고 한다는 소리인데 마이너스 4의 35제곱이라는 녀석은 음수죠. 마이너스 3의 35제곱도 분명히 음수입니다. 그런데 얘가 빚이 한 100조가 있는 거예요. 빚이 100조가 있는 거예요. 얘는 빚이 뭐 3억이 있어요. 그래, 빚 3억도 많은 거야, 분명히. 그지? 그래서 AN이란 애가, 나 빚 3억에서 죽겠어. 어떻게 힘들어. 어떡하지? 막 이러고 있는데, 걱정 마. 난 빚이 10조가 있잖아. 난 빚이 100조가 있잖아. 그래도 나는 열심히 살 거야. 우리 같이 열심히 살아볼래? 그런 거야. 얘가 훨씬 더 빚이 많아요. 그죠? 얘가 훨씬 더 빚이 많아. 똑같이 빚이 많은데, 얘가 훨씬 더 빚이 많아.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그러니까, 마이너스 3에 무한대제곱이랑 마이너스 4에 무한대제곱을 하면, 얘가 양수가 될 수도 있고 음수가 될 수도 있죠. 마찬가지 너도 양수가 될 수도 있고 음수가 될 수도 있는데 비교조차 할 수 없을 만큼 얘가 훨씬 더 빨리 무한대에 도달하고 훨씬 더 거대한 무한대인 거죠. 이해되셨나요? 그렇게 상상할 수 있을까? 이걸 풀면서 자 그렇다면 멋있게 접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문제를 보시면요. 똑같이 n이 변수인데 전부 다 n이 지수 자리에 있습니다. 그치? 지수 자리에 있으니까 우리는 이 녀석을 갖고 등비수열이라 생각할 수 있을 거고요. 자, 이걸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접근할 것이냐? 자, 이 녀석은 지금 마이너스 3, 절대값이 3입니다. 그죠? 여기는 마이너스 4, 절대값이 4고요. 마찬가지 절대값이 4, 절대값이 마이너스 3, 여기는 3, 여기는 마이너스 3입니다. 무조건 여기 n 밑에 그 짤때기 긁는 거 아니에요. 공비 생각해서 풀어야 돼요. 얘가 훨씬 더 크다, 그지? 그럼 여기 무한대분의 점점점이니까 얘는 0이 되고 얘는 점점점 분의 무한대니까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라고 그래야 돼요. 정확하게는 거지? 어디로 갈지 모르니까. 자, 그 다음에 이건 무한대로 해도 되겠다. 어쨌든 너는 여기가 훨씬 더 크고 위에 게 작죠. 무시해도 작은 만큼 얘는 똑같이 0이 된다 하시면 된다. 됐나요? 여기까지? 자, 이제 우리가 문제풀이 하면서 할 건데 개념만 잘 잡아두시고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거. 앞에서 우리 잘 안되면 앞에 거부터 충분히 자기가 습득을 먼저 하세요. 이게 쭉 다 자기가 여기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고 할 수 있게끔 이번에는 질문하는 식으로 만들었거든요. 좀 연습을 해보시고 여기 앞에 거를 다시 넘겨보면서 자기가 한번 다시 연습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내 생각이 그래요. 내 생각엔 여러분이 직접 한번 쭉 넘겨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고 그거를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제대로 개념을 잡지 않았을까 싶어서 꼭 그렇게 해보는 연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지금 다시 앞으로 다 돌아가고 있어요. 자, 한번 보죠. 한번 그냥 보세요. 천천히 한번 멈춰놓고 한번 보세요. 설명해보고 생각해 보시고요. 무엇을 배웠는지 생각해 보시고요.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지 고민해 보시고 그래서 1이 아닌 수를 우리가 구분을 해봤다. 그죠? 설명을 해봤다.
그래서 요런 결론이 나온 거야. 그치? 첫 번째 녀석에서 이런 결론이 나왔다. 제일 중요한 게 이런 부분이죠. 자, 그 다음에 등비 수열의 극한에서 수렴 조건을 공부하셨어요. 공비는 알고 있는데 첫 항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얘기를 첫 번째 봤고, 그래서 공비도 설명할 수 있었어. 그러니까 첫 항과 공비 조건은 크게 보면 세 가지가 있다. 그죠? 첫 항 조건이 하나 있고 공비는 두 가지 조건으로 쪼개진다는 것도 기억해 두시고. 그래서 무한대분의 무한대에서 무시를 할 수 있다는 거, 무한대로 가는 등비술이 따로 정해져 있잖아요. 그지? 조건이. 그런 녀석에서 누가 더 빨리 가느냐, 천천히 가느냐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공비가 양수일 때, 그 다음에 공비가 음수일 때는 비세 개념으로도 생각을 해봤다. 여기까지. 자, 이제 문제 풀어볼게요. 자, 풀으랍니다. 첫 번째 녀석 1번 어디로 가겠어요? 당연히 무한대로 가겠죠. 그제? 자, 얘는 공비가 얼만데? 공비가 누가 봐도 5분의 2니까 1보다 작아요. 절대값이. 그러니까 얘는 0에 가까이 갈 겁니다. 자, 마찬가지 마이너스 3분의 1은 공비가 1보다 작죠. 절대값이. 너도 0에 가까이 갈 거고, 얘는 마이너스 2니까 계속 가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 음수도 되니까 빗도 생겼다가 양수가 됐다가 음수 됐다 왔다 갔다 할 거니까 그렇게 된다. 별로 어렵지 않죠? 개념 알면 쭉쭉 나갈 겁니다. 자, 요런 거 한번 봅시다. 이거 하라는데 얘는 밑이 얼마인데, 자, 요거 한번 볼까요? 자, 분모를 보면 3의 n-1입니다. 이런 거 쫄지 마세요. 이게 공비가 얼마인지 잘 모르겠다. 복잡하다. 그러면 n에 1 넣어보세요. n에 1 넣으면 3의 0제곱이지. 3의 0제곱은 얼마? 1이야. n에 2 집어넣으면은 3의 1제곱이 나오고 걔는 3이죠. 얼마 곱했죠? 3 곱했네. 공비가 3인 거야. 그냥 1 넣고 2 넣어서 등비수열인지 알면 그렇게 가시면 돼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분명히 n의 변수가 있다고 하지. n의 변수가 있으면 무조건 얘는 등비수열인 거야. 등비수열. 등비수열이면 우리는 공비만 알면 돼요. 첫 항하고. 첫 항 1 집어넣으면 되는 거고, 공비는 2 집어넣고 두 녀석의 관계를 생각하면 구할 수 있다. 그것만 알고 계시면 쉽게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봅시다. 그러면 얘는 공비가 3이고 위에 분자는 공비가 5입니다. 그럼 분자 5가 훨씬 더 크죠. 밑에는 무시해도 좋죠. 얘는 어떻게 돼요? 무한대가 되겠지. 자, 로그 나왔는데 쫄지 마시고. 자, 2번. 얘는 로그 빼기 로그예요. 로그 빼기 로그는 어떻게 돼요? 로그 x 마이너스 로그 y는 어떻게 된다고? 진수의 나눗셈이니까 뒤에 거로 앞에 걸 나눕니다. 앞에 거 나누기 뒤에 거. 이렇게 된다고 그지? 그럼 얘 정리하면 로그 얼마가 되냐면 5분의 4가 될 거야. 그죠? 로그 5분의 4. 로그 5분의 4라는 녀석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게. 얘가 지금 밑이 10인 로그인데 그걸 우리는 상역 로그라고 그래요.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밑이 10인 로그는 밑이 지금 생략이 되어 있죠. 이 부분이 밑이 없습니다. 그죠? 밑이 10인 로그일 때 생각을 해보면 로그 2의 2가 얼마죠? 2의 몇 제곱하면 2가 되냐는 거 1이었다. 그지? 로그 5의 5가 얼마지? 1이야. 로그 A의 A는 얼마다? 1이야. 로그 모르면 다시 질문하시고 아니면 찾아보셔야 됩니다. 기본 계산이기 때문에 물어보셔도 되지만 찾아보시고 한번 공부해 오시는 게 좋아요. 자, 그럼 다시 이걸 알고 있는 상태에서 문제를 보자. 그럼 얘를 정리하면 로그 얼마가 되는데 얘는 5분의 4가 돼요. 그 전체의 n제곱이 되는 거 아니야? 그죠? 로그 5분의 4인데 이 녀석에 대해서 우리가 가만히 쪼려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밑이 10인 로그는 로그 10에 10이 돼야 얘가 결국 1이 됩니다. 그죠? 로그 10에 10이 돼야 1이 되고요. 로그 10에 10분의 1이 돼야 비로소 마이너스 1이 되는 수입니다. 그지? 이건 좀 복잡하다, 그죠? 좀 복잡해서 이 부분을 이 정도만 설명하고 혹시 모르면 질문을 하시면 설명을 할게요. 자, 요거 한번 볼게요. 요건 끊어져 있네, 그죠? 너를 잘 보세요. 2의 마이너스 n제곱입니다. 2의 마이너스 n제곱을 귀신같이 2분의 1의 n제곱으로 바꾸시면 좋겠고요. 잘 모르시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얘가 지금 분명히 지수 자리에 있으니까 얘는 등비수열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고? n에다가 1을 넣어보는 거야. n에 1 넣으니까 2의 마이너스 1제곱이고 얘는 2분의 1이 될 거야. n에 2 집어넣으면은 2의 마이너스 2제곱이니까 4분의 1이 될 겁니다. 얼마 곱했는데 2 곱한 게 아니라 2분의 1을 곱했지. 얘가 공비가 되는 거야. 너가 공비네. 이렇게 된 거야. 됐네. 너가 공비네. 공비가 얘가 2분의 1이에요. 공비가 2분의 1이니까 계속 곱하면 어디에 가겠어? 그렇지. 0에 가겠지. 얘는 어디에 가겠어요? 똑같이 0에 가겠죠. 얘는 결국 0 더하기 0이니까 0이 될 겁니다. 됐나요? 자, 요거 주의하셔야 돼요. 4번 별표를 주셔야 돼요. 자, 봅시다.
분명히 이 녀석은 n이라는 변수가 지수에 있습니다. 그지? 분명히 등비수열이야. 그럼 등비수열이면 우리가 어떻게 문제를 풀어나가겠다고? n에다가 1을 먼저 대입할 거야. n에 1 대입하면 3분의 2 전체의 0제곱이고요. 1이 됩니다. 그죠? n에 2 집어넣으면 3분의 2 전체의 마이너스 1이 나올 거고요. 마이너스 1이니까 지수는 마이너스 있으면 역수치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2분의 3이 돼요. 1에다가 2분의 3이 되려면 얼마를 곱해야 되겠어요? 2분의 3을 곱해야겠지. 아, 얘가 공비네. 너가 공비야. 공비가 2분의 3이니까. 그냥 봤을 때 3분의 2 같아. 그지? 근데 직접 해보시니까 2분의 3이야. 얘가 2분의 3이니까 밑이 1보다 크잖아요. 그럼 얘를 계속 곱해가면 어디로 가겠어요? 당연히 무한대로 가겠죠. 됐죠? 자, 14번. 다음 극한을 계산하라 그랬는데 보니까 얘가 지금 분수꼴이 되고 이제 그리고 일단 제일 큰 주제부터 보자. 변수가 전부 다 지수 자리에 있습니다. 변수가 모두 지수 자리에 있으니까 얘는 분명히 등비수열이지요. 여기까지 동의하시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무시의 법칙을 사용할 건데 공비를 찾는 방법 중에서 제일 중요한 하이라이트를 찾아내셔야 됩니다. 첫 번째 요놈 3의 2n제곱 위에 있는 3의 2n-1제곱 이런 거 중요합니다. 1번 문제 잘 보세요. 자, 분모만 한번 볼까요? 분모는 하나는 3의 2n제곱으로 되어 있고요. 마이너스 8n제곱으로 되어 있어요. 자, 요거는 쉽죠? 공비가 바로 보이죠? 얼마입니까? 공비가 8입니다. 그러면 3의 2n제곱은 공비가 얼마일까요? 어떤 사람은 그냥 순수하게 공비가 3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잘 보시라고요. 우리가 배운 걸 쓰세요. 헷갈리면 잘 모르면 항상 원칙대로 보시면 됩니다. n이 1 넣어요. 1 넣으면 3의 제곱 나오죠. 3의 제곱이니까 9야, 그지? n에 2 집어넣으면 3의 몇 제곱이지? 4제곱이 나오고요. 3의 4제곱은 81입니다. 얼마를 곱했을까요? 3의 제곱에다가 3의 4제곱이 되려면 3의 제곱인 9를 곱했겠지. 얘가 공비가 훨씬 더 크네요. 얘보다, 그지? 얘가 훨씬 더 빨리 도달할 거야. 선생님 1밖에 차이 안 나는데요. 엄청난 차이다, 그지? 1밖에 차이 안 나지만 엄청난 차이죠. 무한대로 보내면. 그러니까 어떻게? 분모에서도 얘가 공비가 9고 너는 공비가 8이니까 어떻게 하겠다? 얘를 무시하겠다는 거죠. 얘 너 안녕? 너 필요 없어. 마찬가지 해보시면 너도 필요 없어. 그럼 남는 게 누구야? 남는 거는 너네. 남는 거는 리미트. 분모와 분자에서 무시의 법칙을 사용했더니 3의 2n제곱 그 다음에 3의 2n-2제곱이죠. 자, 여기에서 또 할 얘기가 있습니다. 자,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중에서 지수 문제는 단순하게 무시의 법칙을 아름답게 막 풀면 답이 끝난다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잘 보셔야 돼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나는 개인적으로는 이걸 잘 좋아해요. 자, 지수가 무슨 꼴이다 지금? 지수가 변수가 n이긴 한데 지수가 n의 다항식이죠. 지수가 다항식이라면 되게 중요한 거. 지수가 다항식이라면 자, 지수가 다항식이라면 이 녀석에 대해서 엄청나게 중요한데 갑자기 얘가 말을 안 듣고 있어요. 자, 모르겠습니다. 안 되겠네요. 뭐가 잘 안 되네요. 다시 그냥 할게요. 지수가 이렇게 다항식이면 끊어 가셔야 돼요. 끊어서 무조건 3의 2n제곱 곱하기 3의 마이너스 2제곱을 바꾸는 거야. 이유는 우리가 옛날에 배웠던 a의 x제곱 곱하기 a의 y제곱 하면 a의 x 플러스 y제곱 한다 그랬잖아. 그럼 반대로 하면 이렇게 되겠죠. 다항식을 곱하기를 바꿀 수도 있지. 한 번 더. 3의 x 마이너스 플러스 2제곱은 어떻게 된 거야? 3의 x제곱 곱하기 3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다항식이 주어지면 그 식을 쪼개서 정리하는 게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다항식을 자체의 지수를 풀면 안 된다는 거. 지수는 다항식으로 푸는 게 아니라 다항식을 쪼개서 푸는 게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다. 여기까지. 자, 그럼 쪼개면 얘는 다시 한 번 더 쓰면 3의 2n제곱 곱하기 3의 마이너스 2제곱. 분모는 3의 2n제곱이잖아. 그죠? 그럼 지워버립니다.
남는 게 3의 마이너스 2제곱이니까 얘는 9분의 1이 답이 되는 거야. 그래서 9분의 1이다. 이게 답입니다. 됐나요? 자, 나머지는 뭐 쉽게 풀 수 있긴 한데 빨리 풀어봅시다. 자, 루트 안에서 보면은 얘는 밑이 9고요. 밑이 2잖아, 그지?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돼? 너를 일단 필요 없어. 이렇게 나가는 거지. 마찬가지 위에는 3이고 여기는 2니까 필요 없어.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 조금 중요한 부분은 여기서 시작입니다. 자, 무시의 법칙을 쓰니까 리미트 분모는 루트 9의 n제곱이고요. 위에는 3의 n제곱 곱하기 3이라고 바로 바꿉시다. 맞나요? 다항식인가 끊어서 구분한 다음에 풀었습니다. 자, 그런데 얘가 9의 n제곱인데 9의 n제곱은 3의 2n제곱이잖아. 그죠? 그럼 이렇게 된 거지. 근데 루트란 녀석이 3의 2n제곱 전체의 루트는 2분의 1제곱이야. 지수로 바꾸면. 그럼 결국 얘는 3의 n제곱이네? 그래서 얘는 3의 n제곱 분의 얘는 3의 n제곱 곱하기 3입니다. 3의 n제곱 씌우니까 답은 3이 되시는 거죠. 얘는 3의 n제곱 3, 얘는 2의 n제곱 2, 얘가 훨씬 2의 n제곱, 얘가 훨씬 더 빨리 커지니까 얘는 무시하고 나면 남는 건 무한대가 됩니다. 됐죠? 참고로 반대로 바꿨어요. 리미트 2의 n제곱 마이너스 3의 n제곱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얘를 무시하겠죠? 얘가 어디로 가? 무한대. 근데 어디로 가지? 마이너스가 붙었으니까 얘는 답은 마이너스 무한대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됐나요? 자, 이제 15번으로 넘어갑니다. 자, 등비수열에서 수렴하는 어떤 수열에 대해서 얘를 풀어라 했는데 이 문제는 내가 개념 설명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긴 해요.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는 15번은 내가 풀이 방법을 좀 달리 생각해서 알려줄게요. 지금 이 문제는 풀진 않을 겁니다. 15번은 내가 수업 시간 할게. 자, 16번. 17번이네. 17번에서 등비수열의 수렴 조건이에요. 되게 중요하죠. 등비수열의 수렴 조건은 시험 문제의 포인트입니다.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시험 문제의 포인트예요. 자, 보시면 얘는 지금 분명히 문제를 보니까 지수의 변수가 있습니다. 그치? 지수의 변수가 있어요. 마찬가지 너도 지수의 변수가 있다. 그치? 지수의 변수가 있어. 그럼 우리가 이걸 어떻게 풀 것이냐? 색깔이 이렇게 나왔어. 다시 n이 변수인데 n이 지수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녀석을 등비수열이라 생각한단 말이야. 그럼 등비수열인데 수렴 조건 물어봤으니까 우리는 첫 번째 첫 항이 얼마일 수도 있고 0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공비가 얼마일 수도 있고 1일 수도 있고 공비가 절대값이 1보다 작을 수도 있어. 그럼 첫 항이 얼마인지 알아야 되네. 근데 첫 항 어떻게 구하지? 첫 항. 첫 항 어떻게 구하더라? 첫 항은 n에다가 1 넣으면 첫 항이 나와요. n에다 1 넣은 값이 첫 항이야. 공비 어떻게 구한다지? 공비. n에다가 2 집어넣고 첫 항과 두 번째 항을 비교하면 공비가 나온다. 맞죠? 그럼 이 문제를 풀 때 당연히 n에다가 1을 먼저 대입할 거예요. n에 1 집어넣으면 x의 1제곱 갈로 열고 x-2의 1제곱입니다. 정리하면 x 갈로 열고 x-2가 되겠죠? 너가 첫 항이네. 첫 항이 뭐가 되면 0이 되면 시작하는 수가 0이 되면 아무 수나 곱해도 어차피 0에 수렴한다. 됐죠? 따라서 x는 얼마이거나 0이거나 x는 얼마이다? 2이다. 이게 첫 번째 생각이야. 그 다음에 n에다가 2 집어넣어 볼게요. n에 2 집어넣으면 x제곱 갈로 열고 x-2 전체의 제곱입니다. 자, x제곱 x-2제곱 x1제곱에서 x2제곱 곱해야 되니까 얼마를 곱했겠어요? x를 한번 곱해야 되겠지. x-2를 x-2의 제곱으로 바꾸려면 또 x-2도 곱해야겠다. 그죠? 그래서 얘가 공비다. 자, 공비가 얼마가 될 수 있다? 1이다. 공비가 1이면 계속 곱해도 변화가 없겠죠. 곱하나 마나인 수를 곱했으니까. 그러면 얘가 1이 되려면 정리하면 x제곱 마이너스 2x 넘어오니까 마이너스 1은 0이 될 거야. 그죠? 더럽다. 그죠? 더럽다. 누가 낸 거야 이거? x 마이너스 2는 1이 된다. 인수분해가 안 되네요. 하기 싫다. 그럼 인수분해 안 되니까 근해 공식 집어넣어야지. 근해 공식에 집어넣으니까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 하니까 이렇게 됩니다. 정리하면 누가 냈을까 이런 거를. 루트 8이니까 2루트 2고요. 약분하면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가 된다. 그죠?
그래서 공비가 1이 될 조건을 이용하면 x값은 1 플러스 루트 2도 있고 1 마이너스 루트 2도 있어요. 자, 이제 얘를 풀어야 되는데 공비가 누구냐 그랬더니 x 마이너스 2야. 근데 그것의 절대값이 누구보다 1보다 작다. 자, 절대값이 1보다 작다는 문제를 풀면 절대값을 싹 지워주시고, 그죠? 절대값을 싹 지워주시고, 어떻게 바꾸면 되지? 여기다가 부호 바꾼 거를 하나 붙이면 된다, 그지? 이걸 풀어야 되는데, 귀찮다. 그냥 그렇게 푼다. 넘어가자. 누가 이렇게 되냐? 문제를. 쓰레기같이. 자, 두 번째 문제를 풀게요. 자, n에다가 1 넣어볼게요. n에 1 넣어봅시다. n에다가 1을 넣으면 x 괄호 열고 2-x의 0제곱 2-x의 0제곱은 0이 아니라 1이다. 결과적으로 x 곱하기 1이니까 x가 됩니다. 그죠? x인데 이게 뭐야? 첫항이지. 첫항이니까 얘가 뭐가 돼? 0이. x는 0이 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n에다가 2를 한번 넣어볼게요. n에 2 넣으면 2 괄호 열고 2-x의 2 집어넣으니까 1제곱이네요. 첫 번장이 얘인데 두 번장이 얘야. 얼마 곱했지? 여기다가만 곱하면 되겠네. 2-x를 곱한 거야. 얘가 뭐가 되는 거죠? 공비가 되는 거죠. 자, 2-x라는 공비를 가지고 문제를 풀 건데 공비가 딱 뭐가 될 수도 있고 1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얘가 1보다는 작으면서 마이너스 1보다는 크면 된다. 되겠네요. 절대값이니까. 이거 보시면 되네요. 그러니까 2-x가 1보다는 작거나 같으면서 마이너스 1보다는 크다. 자, 양쪽에 일단 2를 뺄게요. 2를 빼면은 마이너스 3 나오고 여기 2 빼니까 마이너스 1 나옵니다. 마이너스니까 부등호 바꿔야겠죠? x로 바꾸면 부등호 바뀌면서 1 되고요. 다시 마이너스 1 곱하니까 여기 3 되고 부등호 바뀌고 마이너스 곱하고 부등호 바뀌니까 1 이렇게 됩니다. 맞나요? 여기까지? 여기까지 공부하시면 되겠다. 되겠나요? 그래서 답은 등호 빠졌네. 근데 x가 0이 된다는 걸 여기 포함되어 있으니까 범위는 요만큼이 답이겠지. 근데 x가 0이도 있네. 이걸 따로 써야 된다. x는 뭐거나 0이거나 또는 x가 1보다는 같거나 크고 3보다 작을 때 이렇게 답을 쓰시면 돼요. 등비수열의 수렴 조건 중요하니까 꼭 생각하시고 여기까지 오는 게 주제예요. 등비수열의 수렴 조건을 이해하면 무한대분의 무한대도 알고 있는 거고 1의 특징도 알고 있고 1이 아닌 수의 특징도 다 알고 있는 거죠. 목표는 등비수열의 수렴 조건을 내가 설명할 수 있느냐가 이 단원의 주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